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계속 살게 되는 이유를 보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실률, 우리가 꼬마 빌딩을 사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사건 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공실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연체고, 그 다음 뭐 민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공실률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건강이라고 친다면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아프지 않는 거는 운동하는 것과 규칙적인 생활이랑 뭐 식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 관리 그리고 공실률, 이것도 저는 이거와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프고 나서 병원을 가면 뭐 때문에 문제다, 뭐 자세 때문에 문제다, 아니면 식습관이 문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그게 만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실도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실이 일어난 집을 인테리어를 잘하면 된다, 아니면 좀 예쁘게 꾸미면 된다, 뭐 월세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천적인 해결책은요, 선택에 있어요. 제대로 된 위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공실률이나 아니면 세입자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치료해도 또 아프고 치료해도 또 아프고, 그거나 똑같아요. 건물,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률이라는 건요, 사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이미 공실이 될 거라고 예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공실률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속 썩일 일이 훨씬 더 적어요. 애초에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지,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공실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최근에 저희가 임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뭐 공동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지은 것들만 임대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400개 호실에 곧 육박하니까요. 그 세입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그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뭐 300 몇십 분 정도에게 설문조사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설문을 보낸다고 해서 답변이 다 오진 않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왔어요. 저희가 직접 짓지 않은 것들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하고 했더니만 233명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냈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5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52명 중에 30분이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고 22분이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된 분이었어요. 나누어서 저희가 결과를 내봤거든요. 장기로 거주하는 분, 공동구매한 건물 이름들이 케어하우스인데, 케어하우스로 결정한 이유, 그 질문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위치, 인테리어, 가전, 가구, 지인 소개, 기타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일 높은 두 가지가 뭐냐면 위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위치 좋은 거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위치가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인테리어 잘 해놔도 위치 좋은 곳에 인테리어가 보통인 게 더 나아요. 입지에서 일단은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공실률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위치를 잘 선택하면 내가 공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인테리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 계속 살게 되는 이유를 보면요, 뭐 저희가 불편 응대도 잘하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또 이전을 안 해서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계속 오래 거주하는 이유도 위치 좋은 것과 인테리어예요. 선택한 이유랑 똑같죠. 위치 좋은 것과 인테리어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 오래 사는 이유는 또 위치와 인테리어예요. 이건 무조건 인테리어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대치동으로 이사 가거나 다른 동으로 이사 간다면 그래도 케아를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 한다는 분은 한 분 있고요, 장기로 거주하는 분은. 그 중에서 무조건 케아로 가신다는 분이 있고, 위치가 괜찮다면 케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무조건 케아는 이 케아하우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케아하우스는 그래도 위치가 다 괜찮아, 내가 다른 데 다 모르지만, 이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위치가 좋다면 케아를 한다는 거잖아요. 큰 신뢰가 있지 않으면
브랜드보다도 위치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입지의 중요성이 정말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입지의 중요성이라는 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전 집보다 서비스가 좋은 거는 불편응대, 건물 청소, 뭐 안심 조명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거죠. 직장을 다니고 그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뭐 불편도 응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건물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도 여길 살아요. 지금 이 방금 얘기해드린 거는 부수적이지만 있으면 기분 좋은 거. 이거는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음식으로 치면 후추 같은 거? 후추 없다고 음식을 안 먹진 않잖아요. 약간 풍미를 더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사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입지,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인테리어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처음에 살 때부터 정해져요. 물론 인테리어는 중간에 돈 들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입지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공실률이 걱정된다면 입지 선정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지 선정도 우리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요. 거주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사무실 쓰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입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입지라는 건 없어요. 주거하기 좋은 위치가 있고 상가하기 좋은 위치 있고 사무실하기 좋은 위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가하기 좋은 위치는 유동인구 많아야겠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뭐 역이랑 가깝거나 뭐 대로변이거나 이런 요건이 있겠죠. 그만큼 월세가 높겠죠. 근데 이 위치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사무실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높은 월세를 내고서 굳이 1층에서 사무실 할 일은 없겠죠. 그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거보다 뒤에 뒷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대를 줄지에 따라서 입지 선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상황에 맞는 입지란 없다는 거죠. 이 지역에 아니면 이 위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단기로 사시던 분들이 장기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좋아서 난 길게 살고 있어. 난 이게 좋아서 선택했는데 선택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케어하우스 계약 이유가 이것도 똑같아요. 위치랑 인테리어예요. 장기 거주하려는 이유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위치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케아에 살겠느냐 이거는요 아까 장기로 사는 분과 단기로 사는 분 차이가 있어요. 장기로 사는 분은 이 케어하우스 저희가 임대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신뢰가 많이 생겼겠죠. 근데 단기는 아직은 신뢰가 생기기에는 기간이 짧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좋다면 케어로 간다는 게 절대적이고 무조건 케어는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꾸준히 이용을 해봤을 때 거기서 만족도, 신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기인 분들은 아직 위치가 좋으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의 중요도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함에 있어서는 세입자들이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저희는 건물 조명을 보통은 주차장이나 계단실 같은 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서 등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몰시간, 일출시간에 맞춰서 어두울 때는 늘 켜놔요. 그러면 주차장도 전기세 더 나가고 계단실도 전기세 더 나가겠죠. 그 금액이 저희가 건물이 뭐 20동이 넘어가다 보니까 적진 않지만 그러더라도 세입자들 사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난간을 잡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난간 내가 이거 잡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밝으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여기가 환하니까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는 무섭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 1층 주차장이 환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소변 보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밝으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 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연금형부동산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최신 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상세하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 기타 의견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좋은 것만 읽어드릴 거예요. 주변에 추천할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서비스 좋고 신축이라 좋다. 3년째 케아에서만 살고 있다. 원하던 모든 게 갇혀 있다. 이런 거 읽을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이 사시는 분들이 느끼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나 인테리어 더 신경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세입자들이 만족한다면 공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 기숙사로 한 호실을 구했는데 좋아서 그 건물 전체를 하나씩 빠지면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공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여기 조명이 낮아서 부딪힐 때가 있음, 뭐 조금만 높여줬으면 이거는 즉시 저희가 대처를 했어요. 연락을 드리고. 어떤 분은 이사할 때 케어 위주로만 알아본대요. 그래서 현관 비번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면 좋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불편사항이 없다.
보안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고, 복도 조명등 켜지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주세요. 저희가 늘 켜놓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좀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는 바꾸는데, 그게 조금 해가 빨리 지거나 일찍 뜨거나 늦게 뜨거나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바로 또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이 글은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좋은 관리 덕분에 비싼 월세,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그리고 단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강남에서 5년을 거주하셨대요. 5년 강남에 살면서 케아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다른 분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또 다른 분인데 좀 더 넓은 케아로 가고 싶대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꼼꼼히 관리하는 집 처음 살아봐요. 그리고 중앙 현관문 열리는 버튼이 자꾸 분리돼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저희는 즉시 그걸 하죠. 시설 관리하면서 가서 봤을 때는 안 떨어질 때도 있는데 늘 사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을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즉시 또 채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궁금하신 부분은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즉시 대응을 해드리거든요. 해결을 해드리고,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상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 공실률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어제 안 사실인데 현재 강남에서 임대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뭐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공실률로 치면 저희가 그런 곳에 10%도 안 돼요. 다른 곳에.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의 해결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안 일어날 입지를 선정해야 되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선정해서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 한번 완전히 나빠지고 나면 그걸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공실률이 걱정되신다면은 입지 선정, 맨 처음에 뭐 이 부동산을 살 때 결정되는 거니까 사고 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미리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을 생각해서 위치 선정을 하시면 그 부분은 뭐 공실률에 대해서는 좀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